자, 이 체포 과정 영장 발부 상황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헌법재판소 얘기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헌법재판소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헌법재판소는 그 지금 그 변론기를 쭉 잡은 걸로 놓고 보면 2월 말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2월 말에? 예. 지금 언론에서는 뭐 3월 안에, 그러니까 3월쯤에 아니면은 또 이제 4월 18일 전까지 끝낼 거다. 헌법재판소. 아니 뭐 제일 넓게 보면 예. 4월 18일인데 네. 지금 변론기를 지금 5차례를 잡아놓고 예. 5차례뿐만 아니라 화목 그다음에 아마 그렇게 평일 할것 같아요. 하루 이렇게 한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화목 벌써 5번 잡았고 2월 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8명이 다 모여서 뭐 조금 있으면 저는 9명 체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헌법소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네. 헌법재판소는 목표는 14일 첫 변론기일 전에 9명 체제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고 그리고 22일 날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을 잡기는 했던데 네. 그거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최상목 측과 우원식 측 국회의장 측이 꼭 그 카운터 파트너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 변론을 해야 돼요. 주장과 공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일로 잡은 거고 그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님하고 김정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함으로 인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신속심리를 하고 있고 이미 1월 2일 날 신속심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변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판단하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라도 판단을 해서 14일 첫 변론 기일부터 9명 완전체로 가는 것이 불필요한 트집 잡기를 막을 수 있다. 예. 네. 시간의 지연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되면 5번 변론하고 네. 조금 더 변론을 한두 차례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심리 변론 끝난 다음에 심리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2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요. 저는 2월 2월 말경 아니면 조금 더 가면 3월 10일. 3월 10일. 그 같은 날에? 예. 박근혜. 그렇게 해야 5월 9일 날 선거 딱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일정 자체가 임기가 맞아 예. 떨어져요. 예, 3년으로 땡 치고 그런데요. 그쪽이 3년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은 대선이 어쨌든 5월 9일로 날짜를 맞추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예. 3월 10일이 넘어가 1차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네. 2월 말, 2월 말. 2차 목표는 3월 10일, 3차 목표는 4월 18일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예상합니다. 빠르게 보고 계신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를 뺀 거 그래서 아유. 탄핵 소추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거는 어제 김기현하고 정말. 나경원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2017년에 권성동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정말. 보세요. 예. 자,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네. 학폭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학폭 사건이 애들 앞에서 권성동 아들이 네. 아닙니다. 하여튼 예. 누군가가로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예. 학폭을 막 저질렀어. 네. 애들이 다 봤어. 선생님도 봤어. 음. 그러면 제일 먼저 학폭위로 가죠. 그렇죠. 예. 학폭위에서. 학폭위에 가서 예. 학폭위로 가고 막 맞았으니까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렇겠죠. 형사 입건이 돼서 폭행이냐 상해냐 네. 형사 재판을 받아요. 음. 그다음에 폭행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민사도 합니다. 네. 치료비 내놔. 아.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예. 학폭위로도 가고 형사 재판도 가고 민사 재판도 갑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 뭐냐? 네. 학폭위예요. 학폭위에서는 학폭위에서. 학생들이 다 보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애를 때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학폭위에서 퇴학 할 거 아하. 아닙니까? 이게 헌법재판입니다. 퇴학. 징계를 하는 거죠. 예, 퇴학시키는 거예요. 예. 파면. 그다음에 자, 형사재판에서는 고의가 있었느냐, 혹시 정당방위는 아니냐, 뭐 기타 등등 이걸 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증언도 들어봐야 되고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예. 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게 형사재판이에요.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사적으로 야, 네. 돈 내놔, 치료비하고 아. 위자료 내놔 예. 하는 건 민사재판. 이렇게 각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내란 행위라는 역사적 사실은 동일해. 학폭이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다 봤어 전 국민이. 네. 그러니까 학폭위에 가는 게 헌법재판소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퇴학, 파면 이거 먼저 결정을 하는데 빨리 지금 결정하고. 주진우 뭐 권성동 예, 이런 예. 사람들은 야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학폭위 결정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시간을 끌기 이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간 끌기일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된다. 시간 끌기일 뿐만 아니라 말이 예.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학폭위가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결정 못 합니까? 학생들 앞에서 다 그렇죠.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다 애들 때렸는데 그 판단하는 과정은 또 따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이 뇌물죄 그때 다시 뇌물죄 강요죄가 빠진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2017년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재산권 침해로 결정했어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다. 근데 그 뇌물죄 이 뭐 강요죄랑 내란죄는 같냐? 이런 또 주장을 해요. 아, 그럼 죄는 죄지 그러면은 내란죄는 형사범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란죄가 핵심 줄기 아니냐 이번에 탄핵 사건에 있어서. 아니 그건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을 구분을 하라고. 어떻게 뇌물죄 강요죄랑 내란죄랑을 네. 같냐 다르냐 이런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아, 참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경중의 차이가 아니라 죄로 봐야 되는데 죄 형사재판. 자 네. 지금부터 그러면 네. 권성동 등 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신체가 아닌 걸로 합시다. 당신의 신체 아니야. 자 손톱은 작으니까 몸의 일부 부분,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자를 수 있으니까. 신체가 아닌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체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잘라서 국민들 앞에 내놔 보세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작고 크고 간에 네, 네. 머리도 나의 신체의 그렇죠. 일부고 손톱도 나의 신체의 일부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내 신체의 일부잖아. 그렇죠. 뇌물죄, 내란죄 네. 전부 다 형사적인 사건 대상 형사 범죄야 아니야. 그 얘기를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2017년 권성동을 한번 보고 오면 됩니다. 그 영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보고 오면 말끔하게 정리를 해요. 2017년 권성동에게 물어봐. 그걸로 정리가 되고 있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라고 진정을 법무부에 했고요. 촉구를 예, 했죠. 예. 그건 뭐 네, 사실은 그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네,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반사를 한 거예요. 반사. 예, 당시 통진당 그 태스크포스에서 주요 핵심 역할을 하던 분이 지금의 김서구 그 법무부 차관, 네. 현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죠. 예. 예, 이 양반이에요. 그다음에 변필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법무부 기조실장인가 하여튼간에 네. 두 사람이 핵심이었어요. 그때 황교안 법무부 그 장관 당시에. 시절에 황교안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근데 그대로라면 그때 그들이 적용했던 거대로라면은요. 우선 정당해산 심판은 한 세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당의 목표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왕정 복고를 주장하느냐 어떤 정당이. 네. 그러면 위헌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예, 안 되는 예, 거예요. 간단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써 있진 않잖아.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정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음. 위헌적 행위를 했느냐예요. 근데 당시 통진당은 네. 내란 음모로 그 이석기 등 이런 예. 양반들이 기소가 됐었어요. 하필 롯데리아에서 또 그때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주로 했는데 네. 그다음에 근데 내란 음모는 이 무죄가 됐고요. 내란 선동. 이었어요. 뭐 준비. 예, 선동. 예. 음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거야. 선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그 정당이. 그러면 근데 이석기 체포 반대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이석기 등을 정당과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 3단계를 거쳐서 예. 위헌 정당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을 보세요.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정도가 아니라 네. 1호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을 했어요. 그렇죠.
1호 당원. 내란을 했어요. 아직도 당원입니다. 징계도 못해. 윤리 해부도 안 됐어. 회부도 못해. 예. 지키겠다고 44마리의 44마리의 내란 44 당락 내란 사마귀들이 가서 도시락 먹고 온단 말이에요.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네. 당랑 거철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 예. 당랑 거철 하러 네.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금 44명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수정할 의사가 없어요. 그렇네요. 수정하고 변화의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러면 통진당 해산한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10배, 100배 해산에 마땅해요. 그렇네요. 경중을 따지자면. 경중을 따지자면. 그래 반사 네. 김서구 2014년에 네가 그런 짓 했는데 2014년에 김서구와 2025년에 김서구는 같니 다르니? 그것도 물어야겠죠.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를 해봐. 왜 다른지. 네. 아주 그냥 잘근잘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이 과거에 해왔던 그걸 똑같이 대입해 보면 국민의힘 당연히 위원정당 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당연합니다. 거고. 그러니까 니들이 예. 해.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예. 법사위에서 어. 위원정당 해산 진정 들어오면 네. 검토할 거냐 그랬더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또. 왜냐하면 본인이 당사자였기 그렇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유 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 깨지죠 그러면은. 예. 당장 깨지는 너 거기 그때 때문에. 왜 그랬어? 그럼요. 하고 바로 들어가니까.